자,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블러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복되어서 넘어져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건성을 상실했다고 그래요. 보건성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사고인데요. 오늘은 이 보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성이 무엇이냐?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보통은 파도 때문에 흔들리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흔들렸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흔들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즉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을 보건력이라고 하고,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보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건성 관련해 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죠.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월호의 보건성이 나빠졌다. 뭐 로로선들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래부터 보건성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는데 보건성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좋다 나쁘다로 따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보건성은 높다 낮다, 그 값이 높다 낮다로 따지고 보건성이 있냐 없냐 로 따지는 것이지 좋다 나쁘다로 따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건성이 좋다고 하면 움직였다가 빨리 돌아오는 거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움직였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세월호처럼 보건성이 확보가 안 돼서 넘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천천히라도 돌아만 오면 되는 겁니다. 자, 보건성을 굳이 따지자면 높냐 낮냐로 따진다고 했는데, 높으면 빨리 돌아오는 것 외에도 이제 한 가지가 과도하게 기울더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환경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보건성이 나쁜 경우에는 천천히 돌아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과도하게 기울었을 때 세월호처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건성이 높으면 좋은 것이냐, 안전한 것이냐, 이렇게는 또 말을 하지 않아요. 보건성이 과도하게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보건성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오뚜기를 예로 드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오뚜기는 그렇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멀미가 너무 심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여객선으로서는 부족격이에요. 안에 있는 접시나 이런 것들은 다 깨질 거고요. 모든 물건들은 다 고정시켜야 되고, 사람도 웬만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꽁꽁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다들 멀미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탈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들은 그 성질에 맞게 적정한 보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서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체 쪽이 좀 튼실해야겠죠. 안 넘어지고 서 있으려면 하체 쪽이 튼실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갓난아기들 같이 머리 쪽이 너무 무거워버리면 일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하체 쪽이 너무 튼실한 게 좋은 거냐? 또 그렇게는 말하지 않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적정하게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보건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요,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즉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갖추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단 보건성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안전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객선 같은 배들은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높은 보건성이 필요로 하는 이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피해요. 안 나가요. 자기 자신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다른 요인 때문에 넘어졌다, 음모론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1년 동안 문제없이 다니지 않았었느냐 라고 반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 보건성 값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바다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들어요.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나쁜 날씨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건성을 계산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고 이전에는 이 보건성을 상실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 당시에는 보건성을 상실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보건성은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다. 두 번째, 보건성은 좋다 나쁘다로 따지는 개념이 아니다.
세 번째, 보건성이 높다고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다. 적당하게 갖추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보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아래쪽, 하체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건성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는 보건성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은 모두 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보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세월호의 보건성을 저하시켰던, 낮추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